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강스템 바이오텍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코스닥에 등록되어 있고요. 217730입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주목을 끌었는데요. 주목받은 이유는 코로나 관련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긴 한데 그 본질에서 좀 다른 부분도 있고 다른 종목과의 차이가 좀 있기도 해서 강스템 바이오텍을 선정해봤습니다. 먼저 숫자를 보게 되면 바이오 기업이 시작하는 단계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매출이 있긴 한데 그마저도 성장하지 못하고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익을 보게 되면 영업 손실을 꾸준하게 기록하고 있고 단기 순이익도 꾸준하게 단기 순손실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죠. 게다가 그 폭이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2020년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긍정적이긴 하지만 이익은 모두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다만 적자의 폭이 조금 줄어들었다는 것이 그나마 위안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같은 모습의 강스템 바이오텍의 이슈부터 본질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오늘 주목받은 내용은 이 같은 내용 때문인데요. 오늘 유독 코로나 치료제 관련 종목이 각자의 테마로 주목을 받았는데 강스템 바이오텍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강스템 바이오텍의 경우에는 제대혈을 활용하는 줄기세포 치료제 퓨어스템 RA 주라는 치료제로 주목을 받았는데요. 강스템 바이오텍은 지난 5월에 이미 퓨어스템 RA 주를 통해서 코로나19 감염에 의한 급성호흡 곤란 증후군의 환자의 치료 목적을 위한 사용 승인을 식약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퓨어스템 RA 주라는 치료제의 경우에는 사이토카인 폭풍의 제어에 도움된다는 것이 승인의 이유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좀 더 찾아봤는데 좀 다르게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이 강스템 바이오텍의 홈페이지를 보게 되면 퓨어스템 RA 주를 호흡기 치료가 아니라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게 처음에 시작이 이랬을 뿐 최근에는 다른 용도로 쓰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최근에 날짜로 업데이트된 걸 찾아봤는데요. 이 역시 강스템 바이오텍의 홈페이지인데 2020년 7월 3일 그러니까 비교적 최근이고 앞에서 봤던 코로나19 치료제 긴급 사용 승인 이후인 7월에도 퓨어스템 RA주를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퓨어스템 RA주의 코로나 치료 관련 내용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앞에서 확인한 식약처 승인받았다는 기사의 내용 말고는 다른 내용은 확인할 수가 없었는데요. 이렇게 본질이 코로나 치료와 명확하게 맞닿아 있지 않다 보니까 오늘 장 후반에 밀린 것 아닌가 싶은데 기업의 본질 자체는 어떤지 좀 살펴보도록 하죠. 사업보고서에서 회사의 개요를 보게 되면 바이오 연구기업답게 비임상시험 대행하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대개 바이오 기업이 가지고 있는 화장품 업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 분야를 보게 되면 줄기세포 사업과 화장품 사업 그리고 연구 용역 사업으로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줄기세포 사업 부분에서 연구하고 있는 제품들의 경우에는 이미 판매처와 계약을 끝낸 상태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매출 구성을 보게 되면 일단 돈을 제대로 벌어들이고 있는 사업부는 없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줄기세포 사업 부문이 영업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에서 비롯해서 화장품 사업부도 그렇고 연구 용역 사업까지도 모두 다 영업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줄기세포 사업 부분이 아무래도 주요한 사업 부분이기 때문에 매출에 비해서 영업 손실의 규모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에 이어 시계열로 보게 되면 줄기세포 사업부와 화장품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2018년 대비해서 크게 감소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매출 구성에 따라서 전체 숫자를 보게 되면 앞에서 본 것처럼 매출 자체는 줄어들었는데 저희가 방금 확인했던 것처럼 화장품 사업부와 함께 줄기세포 사업 부문의 매출이 줄어든 것이 매출 감소에 크게 영향을 끼쳤고요. 매출이 줄어들긴 했지만 매출 원가는 크게 줄어들지 않았는데 연구가 주요한 영역이다 보니까 연구 관련 인력 등의 비용이 매출의 감소와 무관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원가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유지를 시키지 않았나 싶고요. 그에 따라서 매출 총이익에서부터 적자가 되는 것을 2019년 숫자에서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판관비를 보게 되면 판관비도 2019년에 크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같이 판관비가 늘어난 것을 전년과 비교해 봤을 때 경상연구개발비가 전년에는 60억 수준에서 2019년에 120억 이상으로 크게 늘어난 것이 영향을 끼쳤고요. 그 외에도 급여나 지급수수료 등이 늘어난 것이 판관비 전체 증가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렇게 매출은 줄어들고 원가가 빠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비용까지 늘었다 보니까 영업손실은 더욱더 크게 기록될 수밖에 없었고요. 여기에 영업 외 활동에서도 손실을 기록했는데 일단 영업 외 활동이 꾸준하게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확인할 수가 있고요.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영업 외 손실에서 크게 영향을 끼쳤던 것이 다름 아닌 기타 비용의 부분이었습니다. 금융활동의 경우에는 전년과 비교했을 때 금융수익이 크게 기록되면서 금융활동 자체는 이익을 기록할 수 있었는데 이에 대해 살펴보게 되면 금융수익이 늘어난 것은 금융자산에 대한 평가 이익과 함께 금융자산의 처분이익이 크게 기록되면서 수익이 늘었고요. 금융비용 같은 경우에는 이자 비용이 줄어들지는 않았지만 금융자산의 평가 손실 금액이 줄어들면서 금융비용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하게 영향을 끼친 것은 기타 활동에서 기타 비용이었는데요. 기타 비용에서
중에서 가장 주요하게 영향을 끼친 것은 개발비의 손상 차손이었습니다. 물론 영업권 손상 차손도 전년에 5억 수준에서 2019년에 17억 수준을 기록하면서 크게 영향을 끼치긴 했지만 개발비 손상 차손이 30억 가까이 기록된 것이 크게 영향을 끼쳤는데요. 이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 아토피 치료제인 퓨어 시스템 AD 주에 관해 통계 분석 결과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해서 개발비 전액을 손상 차손했다고 밝히고 있었습니다. 개발비 전액을 손상 차손으로 잡았다고 하니까 개발 실패의 수준이 아닐까 싶긴 한데요. 어쨌거나 이 같은 비용 때문에 법인세 비용이 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기 순이익이 영업 손실보다 큰 당기 순손실 260억 이상을 2019년에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재무상태표를 보게 되면 매출이 증가하지 않았고 이익도 내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산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산 중에서 유동자산의 경우에는 꾸준하게 증가했고 비유동자산의 경우에는 2019년에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증가한 것을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유동자산에서도 금융자산의 증가가 크게 영향을 끼쳤고요. 비유동자산에서도 역시 금융자산의 증가가 전체 자산 증가에 크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연구개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무형자산의 가치가 크게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이것은 저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개발하는 것에 대한 상각이 있었기 때문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거나 연구기업으로는 아쉽게 보이는 부분이 무형자산이 크게 증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아쉽게 보였습니다. 이어서 부채를 보게 되면 자산의 증가만큼 부채가 증가하지 않긴 했지만 부채도 증가하긴 했는데 비유동 부채에 있는 비유동 차입금액 증가와 함께 전환사채, 상환전환 우선주 부채 등이 증가했던 것이 부채 증가에 크게 영향을 끼쳤고요. 자본 역시도 증가하고 있는데 결손금의 누적에도 불구하고 자본금과 주식발행 초과금의 증가와 같은 계정이 늘어나면서 자본의 총계가 늘어났는데 외부 자금을 통한 투자로 회사 운영을 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이후인 최근에도 이런 모습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매출의 구성을 보게 되면 비교 대상이 전년 연간임을 감안했을 때 2020년에 반기 매출이 꽤나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같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연구용역사업부의 매출이 전년 연간의 매출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반기에 기록했기 때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화장품 매출을 보게 되면 2018년부터 꾸준하게 그 매출 자체가 연간 기준으로도 반기 기준으로도 봤을 때 줄어들고 있다고 보여서 화장품 관련 사업을 철수하는 단계에 있는 것 아닌가 추정을 해보게 되고요. 줄기세포 관련 매출의 경우에는 매출 자체는 크게 늘지 않았지만 영업 손실의 폭이 연간 단위와 비교해 봤을 때 크게 늘어나지 않고 소폭 줄어든 점이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개요에서 한 가지 더 챙겨보게 되면 사업보고서에서 개발비 전액을 상각했던 아토피 피부염 관련 치료제의 경우에 기존의 연구 방법에 대해서는 모든 자산의 가치를 상각했지만 연구 자체는 철회하지 않고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발비 전액을 사업보고서에서 상각했던 만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이어서 숫자를 사업보고서에 이어서 재무상태표부터 보게 되면 먼저 자산이 크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금융자산의 감소가 유동과 비유동에서 모두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 부채도 감소했는데 전환사채의 감소가 크게 영향을 끼쳤고요. 자본의 감소 같은 경우에는 결손금이 늘어난 것이 크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결손금에 영향을 준 손익을 보게 되면 매출의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매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매출 원가 역시도 늘어나긴 했지만 매출 자체의 증가폭이 커서 그런지 매출 총이익은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수준으로는 판관비를 메우기에는 역부족이었는데요. 판관비 자체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크게 늘어나지 않았지만 매출 총이익이 워낙 작았기 때문에 판관비가 고스란히 영업 손실로 기록되는 수준으로 넘어갔고요. 이어서 영업 외 활동에서도 보게 되면 손실이 기록되었는데 이 같은 영향은 금융비용이 커서 그렇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반기에 금융비용이 컸던 것은 금융자산의 평가 손실과 함께 처분 손실이 컸던 것인데요. 이는 전반기와 비교해봤을 때 2019년 반기에는 이 같은 평가 이익과 처분 이익이 모두 이익으로 기록되었었는데 2020년 반기에는 손실로 기록되었다는 점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이같이 영업외 활동에서 적자를 기록함에 따라 단기 순손실의 경우에는 영업손실보다 큰 금액을 기록하게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보자면 영업활동에 있었던 매출 총이익을 제외하고 꾸준하게 나머지 비용이 모두 손실에 반영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를 종합해서 보게 되면 코로나로 주목을 받긴 했지만 실제로는 주로 호흡기와 다른 분야의 연구활동을 벌이고 있었고 해당 연구에서도 적어도 지금까지는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정부과제 선정이라던가 다른 대기업과의 협업도 하고 있긴 하지만
성과 자체로 보기에는 아직은 미진한 수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느낌표보다 물음표가 많은 기업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주식시장에서는 어떻게 평가되고 있을까요? 코로나 이후에 강스템 바이오텍이라는 이름을 거래를 하면서 많이 보긴 했지만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단 한 번도 상한가를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본질의 가치가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싶긴 한데요. 기대감을 받더라도 제한적으로 받게 되고 실적도 부진하다 보니까 코로나로 회복한 주가 역시도 반납을 하게 되면서 무너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역시도 오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반납하고 마지막에 내려왔는데요. 이를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주목받았던 또 다른 종목 한국유니온제약과 비교해보면 확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유니온제약 같은 경우에는 강스템 바이오텍이 무너지기 시작한 시점이 오히려 상한가를 기록하기 시작한 시점이 되었는데요. 물론 한국유니온제약의 상황을 제가 완벽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전혀 아니지만 적어도 강스템 바이오텍이 무너진 것은 본질에 부족한 것이 영향을 끼친 것 아닌가 그렇게 추정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신풍제약의 사례에서 봤듯이 본질과 주가 흐름이 무관한 경우도 있으니까 오늘의 엄청난 역대급 거래량만 본다고 한다면 거래량을 기반으로 해서 다음 거래일에 장 초반에 주목받는 타이밍은 오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줄기세포 연구를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아직 가능성을 실현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인 강스템 바이오텍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줄기세포에 관한 연구가 빛을 받으면서 본질도 주가도 힘을 받는 날이 오기를 바라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새로운 정보와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